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하락의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76% 상승이 나와주었다는 거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깨뜨렸다가 회복하려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다우존스 그다지 나빠 보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6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추석 연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지 장이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거의 1조 3천억 원어치를 매도한 걸 보면 추석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가가 5.2% 하락했다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1시 반쯤에 뉴스가 떴죠. 카카오 택시 유료 호출 폐지, 꽃 간식 배달사업 철수, 그리고 5년 동안 3천억을 마련해 소상공인 상생기금 조성, 이런 뉴스가 뜨고 나니까 투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카카오가 거의 보합으로 끝이 났죠. 12만 4천원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카카오 12만원 이하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를 11만 9천원 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가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운 좋게도 1시 반쯤에 이렇게 뉴스를 띄워줘 가지고 지금 현재 4% 정도 수익 중이고요. 얘가 오늘 김범수 의장이 상생 방안을 내놓아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런 12만원 이런 자리는 저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수급이죠.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9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기간은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멈추었다라는 거죠. 내일 얘가 그래프상으로는 반등을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악재가 떴을 때 모습을 보셨다시피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음봉을 맞았을 때는 오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완만한 이런 경사를 그리면서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원 정도 가격이 온다면 수익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나왔죠. 8%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먹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굳이 다시 거래를 한다면 얘가 오늘 양봉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렇게 짧은 음봉 이렇게 만든다면 종가 분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크래프톤 역시 반등이 나왔죠. 전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44만원을 지켜주었고 보호예수 물량이 이날부로 다 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그런 재료도 남아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여기서 전형적인 저점의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8%가 상승을 했는데요. 얘가 진짜 주가가 지금 셉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연일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거래를 했던 2차전지 관련주는 영화테크입니다.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만들었다라는 거죠. 윗꼬리를 계속 만들다가 전일 이렇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추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오늘 장중에 종가상 종고점이죠. 2600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렇게 뚫는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거죠. 2600원 전고점을 뚫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9시 한 9분 정도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쳤고요. 여기서 한 2, 3%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런 자리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워낙 이전에 윗꼬리를 만드는 그래프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윗꼬리를 만드는 그래프를 혹시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얘가 하락을 할 때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얘가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종가에 오버나이트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윗꼬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이렇게 달렸고 전일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상 이 윗꼬리를 먹어주는 이런 그다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2,600억 원어치나 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테크를 충분히 종가 오버나이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얘가 시간의 가격에서 9.34%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얘네가 시초가 갭을 10% 이상 띄웠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일 시초가에서 2, 3% 정도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그 지점에 들어간다면 얘네들은 한번 오르면 20%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내일 시초가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음봉을 계속 맞는다면 여기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영화테크 오늘 종가 오버나이트 한 물량 내일 잘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 테마주 홍준표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홍준표 관련주들 대부분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었습니다. 11선이 살짝 무너졌다가 이렇게 11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가 있죠. 11명에서 8명으로 이렇게 추려낸다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누가 이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내일 컷오프 결과가 아침 9시 반쯤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공식적으로는 1등이 몇 프로의 지지를 얻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식적으로는 1등, 2등의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오후쯤에 득표율이 발표되어 가지고 이준석 관련주들이 크게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홍준표, 윤석열의 득표율이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발표가 되면 홍준표와 윤석열의 그런 득표율에 따라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예측을 해본다면 과연 홍준표가 내일 발표되는 1차 컷오프 결과 발표에서 1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1위를 하더라도 윤석열과의 득표율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인가 아니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득표율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홍준표 관련주들은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내일 뭐 홍준표 관련주들은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들 뭐 투자 권고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고 있죠.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4% 하락을 했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권고 종목 해제가 9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해제가 되죠. 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날 해제가 되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죠. 28,000원대 중반 이런 자리까지 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과연 올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투자 권고 종목 해제되기 한 3, 4일 전부터 이런 애들은 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 바이오니아였죠.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9월 16일 목요일쯤에 이 투자 권고 종목이 해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한번 깼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지만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이오니아 차트를 참고하면서 이 사마알루미늄 얘네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되는 걸 노려가지고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